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방송에 이어서 미얀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만달레라는 곳을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 즉 서울이 양곤이라면 또 양곤은 대부분의 어떤 그 관광객들, 우리 한국 사람 포함해서요, 많이 가는 곳이죠. 양곤과 더불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저 양곤 북쪽 위에 만달레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는 이제 국내인들이야 버스로도 가고 뭐 그러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외국인들은 만달레이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은 양곤에서 만달레이로 가는 경우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달레이 직항은 없고요. 한국에서 양곤을 갔다가 양곤에서 만달레이로 가는 비행기 노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직항을 가지 않으면은 중국이나 내지는 태국, 방콕을 통해서 갈 거라면 만달레이까지 직접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 자체를 굳이 양곤을 볼 생각이 없다면은 방콕이나 중국을 거쳐서 가는 코스는 비행기 값이 한국에서 양곤 갔다 가는 것보다 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스카이 스캐너 등등 여러 가지 한국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좀 비교할 수 있고요. 중국을 거쳐서 올 경우에는 광저우를 거쳐서 오는데 광저우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종종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 하룻밤 자고 만달레이로 올 때 그 호텔 값을 중국 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우에 한 번은 제가 부담을 받았고 한 번은 못 받았어요. 호텔 말이 재미있었어요. 그거는 비행기사에다 물어봐라. 그냥 남방항공인데요. 그래도 남방항공차 얘기하니까 뭐 줄줄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무료로 잡고 못 잤는데 아마 그게 호텔 측하고 남방항공 측하고 무슨 갈등이 있나 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남방항공 광저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고 하룻밤을 자고 만달레이를 가게 되면은 중국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는 경우도 항공 노선도 있는데 그거는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일단은 방콕에서 직접 오는 경우, 광저우에서 오는 경우, 또 베트남에서 오는 경우, 또 뭐 아주 평범한 경우인 양곤에서 오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우리가 만달레이를 가기 전에 한번 만달레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만달레이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부산 정도로 큰 도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경주를 닮을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얀마를 북부, 중부, 남부로 봤을 때 남부에 양곤이 있고 저 북부는 중국과 접경된 약간 뭐 산악지역, 한 오지 그 정도 되고요. 또 오른쪽에 샨족이라는 또 다른 미얀마의 제2의 민족들이 있고 반곤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중앙부에 위치한 중부의 만달레이는 역사적으로 미얀마 왕조죠. 이게 우리 미얀마를 옛날에 버마라 그랬죠. 버마에서 미얀마를 바뀌었지만은 꼼바웅 왕조라는 이 왕조가 있어요. 우리 이시왕조식으로 꼼바웅 왕조가 있었는데 미얀마의 어떤 마지막 왕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구는 뭐 한 100만 명가량 되고요. 제가 이제 개척이라기보다는 방문하려고 하는 이라와디 강에 위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강을 껴야지 당연히 않겠어요. 식수 하수도 등등등등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긴 세월 동안 경제 중심지, 문화 중심지였었죠. 그런데 중국 만달레이가 중앙에 있지만은 그 북쪽에 국경은 중국의 윈난성이라는 곳하고 접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 하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미국과 적대 세력에 있던 그 동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양곤에 비해서 더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까우니까 훨씬 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의 어떤 그 역사적 중심지였었는데, 제가 좀 이 만달레이를 가게 되면은 볼 수 있는 게 왕조가 있어요. 궁전이죠. 궁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1857년 정도에, 이 미얀마 이 마지막 왕조의 왕이 언덕에 약간 낮은 언덕이죠. 강을 파고 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일본 성을 보면은 해자라 그래가지고 이 적군들이 오지 못하게끔 쭉 성을 둘러가지고 물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리 놓고 났고, 어떻게 보면 적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경우죠. 제가 이제 일본의 성을 올라가다 보면은 참 침략하지 못하게끔 아주 곳곳에 성 안에서도 2중, 3중, 4중의 어떤 이 방어막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과거 동안에 전국시대죠. 외국과의 싸움보다는 지네끼리 싸우느라고 어떤 그런 전쟁 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느라고. 그런데 이런 일본의 어떤 해자라 그러지, 물길을 둘러싼 성에 비해서 이 만달레의 어떤 성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같이 여행가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자라는 거죠. 물길을 건너서 성 안에 들어가 봐도 적을 방어할 만한 어떤 커다란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곳곳에 높게 만들어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하게끔, 성도 일부러 높게 만들죠. 2중, 3중에 방어막을 치고 담을 둘러서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1진이 무너져도 2진에서 방어하고, 2진을 3진에서 방어하고, 4진에서 방어하고, 최후에는 방에서 그냥 자결해버리고,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네모난 데서 물길 둘러놓고 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포탑, 1857년도니까 이제 대포가 있었겠죠. 놓고, 다리도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은 지 한 26년 후에, 영국하고 미얀마가 1885년이죠. 1885년 되면은 영국이 한참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식민지 쟁탈전에 막 뛰어들던 어떻게 보면 전성기죠. 1900년대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인가요? 아무튼 이런 당연히 한 몇 번 이제 싸우다가 그래도 3차까지 갔어요. 3차 영국 미얀마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성이 점령된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병합된 게 아니라 영국력 인도에 병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인도에 병합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 미얀마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경지역이기도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채업자랄지 환전 등등을, 특히 이제 상업 중심지 양곤이죠. 양곤 쪽에 많이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조차도 인도 사람들을 약간 하대시하는, 경시하는 거를 외국인이 제 앞에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차별을 놓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자네들이 어떤 대리지배를 한 거죠.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국령 인도에 병합돼가지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방글라데시죠. 하여튼 그 지금 미얀마의 어떤 민족 전쟁, 뭐 민족적으로 맞서라는 한참 예민한 부분들, 그들도 이렇게, 뭐 옛날에야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있었나요? 다 인도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따른 이 폐해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1885년경에 점령당하고 영국에, 그리고 48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행정, 경제, 역사 중심지가 되다가 이제 독립이 된 후에 양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곤이 옮겨지면서 사실 제2의 어떤 그 도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만달레라는 곳에 영국이 그 지배를 하면서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 만달레로 왔고, 그리고 뭐 전염병도 돌아가지고 뭐 도시가 좀 비기도 하다가 잠시 동안 한 42년, 45년까지 한 3년 동안 일본의 점령력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1885년 이후 1948년까지 식민지를 겪은 이후에 어떤 쇠락의 길을 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와 반대로 양곤은 이제 상업적, 정치적 중심지가 점점 커졌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뭐 이제 그 중부 지역에 제2의 도시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만달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이 어떤 만달레의 문화, 역사 등등이죠. 그래서 어떠한 도시를 방문하기 전에, 어떤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그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 태도 등등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만달레이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양곤에서 만달레까지는 방법 중에 철도도 있어요. 근데 전 그걸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이 철도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한 북한 철도만 하려나요? 아무튼 여기도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좀 상당히 탈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행값도 이렇게 안 비싸요. 어떤 경우든 간에 양곤에서 올 길에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모든 경우를 다 비행기를 전제로 했을 때 만달레이 공항에 내립니다. 뭐 국내선, 국제선 할 거 딱 한 군데 공항이에요. 공항에 내리면은 딱 공항에서 내리는 첫 느낌은 황량입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참,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어떤 도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만달레이 도시 자체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는 곳인데 지금 1시간이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량합니다. 그냥 당연히 군인들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군사적 목적 등등이 있었겠지만은 왜 이렇게 먼 곳에 전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황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달레이 시내와 공항을 오고 가는 셔틀버스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그 택시가 일반 자가용이거나 아니면은 승합차 경우죠. 미니버스라 그러죠. 경우가 있는데 공항에 그 택시 데스크라 그러죠. 택시라고 써 있는 그 안내소를 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택시 전체를 혼자 비우는 게 아니라 작은 택시는 4-5명, 큰 택시는 12명 정도
사람이 꽉 차면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쉐어드 택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비용이 한 4,000짜시라 그러죠. 짜시인데, 이게 한 영어로, 달러로 한 3불 정도인데, 저는 4,000갓을 그냥 직해서 그냥 4,000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미얀마의 환율을 봤을 때, 다만 그냥, 이 사람들이 미얀마 짜시, 1짜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0.69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4,000짜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51원, 가량 되죠. 이제, 그런데, 그냥 편하게 그냥 4,000원 정도 생각을 해요. 사실 귀찮아서요. 계산기가 두들 귀찮아서. 아무튼 그래서, 그래야지 또 과도하게 비용 지불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짜시 우리나라 0.69원, 그러니까 4,000짜시면은 한 2,800원 가량 되는데, 그냥 좀 편하게 그냥, 4,000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000원 정도, 4,000짜 정도 내고 오는데, 아이고, 1시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무슨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는 이제 인천 땅이 모자라가지고 졌는데, 황량하게 넓은 땅 속에 어떻게 참 이렇게 만들어놨나 좀 한숨이 푹푹 나올 정도로, 만달레이 공항에서 만달레이 시내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